비극적인 항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레이더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져 수사관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가족들은 답답해합니다.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은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239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베이징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비행 약 40분 후 보잉 777 항공기가 말레이시아 공항교통관제에서 베트남 공항교통관제로 전환되는 순간 항공기의 응답기가 꺼졌고 항공기는 방향을 틀어 말레이 반도로 되돌아가 결국 군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항공 미스터리 중 하나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론은 항공기가 호주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양의 외진 지역에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추정된 추락 지점에 접근이 어려워 구조 작업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호주 교통안전국은 12만 평방킬로미터의 해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색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2018년까지 공식적인 수색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블랙박스나 다른 어떤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와 같은 해변에서 발견된 몇 개의 파편뿐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항공기의 시스템이 수동으로 종료되었으며 고의적인 파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 부조종사, 승객 모두는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원인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4년 미국 로봇 기업인 오션 인피니티가 AI 기반 소나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수색을 제안하며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유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라진 비행기가 수십 년 후에 발견되었고 정글에서 소름 끼치는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와 함께 탐험해 봅시다. 서벵골에서는 이 지역에 추락한 비행기를 찾기 위한 수색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비행기는 원래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비행기에서 92개의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이 비극과 일치하는 실종 비행기의 공식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팀과 항공 역사학자들은 이 잔해가 납치된 비행기로 추정되는 비행기와 연결되었다고 추적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조작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비행기가 정글로 무제한 하강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결국 항공이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에 대한 빛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전체 승객 목록은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엉뚱한 비밀 작전이었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은폐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에 숨겨진 음모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숨겨진 음모가 있다고 의심한다면 예라고 댓글을 달고 단순한 불행한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어둡게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며 이전보다 더 소름 끼치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사건은 비행기가 33,000피트에서 수직으로 추락하기 전 마지막 소름 끼치는 말을 속삭인 부조종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공재난 중 가장 혼란스러운 사례 중 하나로 에지프트 항공 990편이 역사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조종사들의 복수 행위라는 상당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 31일 에지프트 항공 990편은 뉴욕의 JFK 공항에서 카이로를 향해 이륙했습니다. 탑승객은 217명으로 조종사와 승무원, 승객 대부분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집트 국민이었습니다. 이륙한 지 33분이 지나자 보잉 767기는 갑자기 급강하하며 33,000피트에서 16,000피트로 몇 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으나 레이더에서 사라지며 북대서양에 추락했습니다. 일부는 이 비행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에는 1등 비행 조종사 가밀 알 바투티의 오싹한 마지막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타와쿨투 알라 알라, 나는 신을 의지합니다. 조사관들은 그가 최근에 강등된 사실과 그를 감독하는 책임자가 바로 그 비행에 탑승하고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FBI는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했으나 이집트 당국은 조사를 통제하고 FBI 위 개입을 배제하며 기계적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어떠한 기술적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동기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세상의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항공에서 거리가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폭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며 짧은 비행이 절망적인 최후의 전투로 변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일부 여행자들은 장거리 비행을 두려워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여행도 비극으로 끝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항공편 850일입니다.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여행 시간은 단지 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남아시아 역사상 세 번째로 치명적인 항공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8일 에어아시아 항공편 QZ8501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이륙했습니다. 비행 후 불과 42분이 지나자 자바해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탑승객 162명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안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보조 조타 시스템의 비치명적인 결함이 조종실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시스템을 초기화하려 했으나 이는 표준 프로토콜에 해당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는 고도를 잃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폭풍 구름을 피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조종사들이 기상 변동이라 부르는 상황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구조 요청 신호도 수신되지 않았고 비행기는 단순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러시아 국제구조팀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해군의 도움을 받아 자바해를 수색했습니다. 긴 수색 작업이 끝났을 때 116구의 시신만 발견되었고 잔해는 바다 바닥에 가라앉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비극은 여러 작은 오류, 기술적, 환경적, 인적 요인이 얼마나 빠르게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냉혹한 리마인더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플라이트 851과 같은 비극 이후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항공 미스터리, 즉 계획과 완벽성의 문제가 얽힌 사건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비행기를 납치하여 밤하늘로 도망치고 20만 달러를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1974년 세계는 단 한 번도 해결되지 않은 납치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50년 이상 지속되었고 항공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댄 쿠퍼라고 부른 한 남자가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평범해 보였고 40대 중반으로 어두운 정장에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기내 승무원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쿠퍼는 현금 20만 달러, 낙하산 4개, 그리고 시애틀에서 대기 중인 공군 급유차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수용되었지만 승객들이 내려진 후 승무원들은 비행기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조종사에게 멕시코로 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행기는 착륙 장치를 내린 채로 3,000m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쿠퍼의 도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행기는 DB가 탑승한 채로 착륙했으며 그는 현금을 모두 들고 비행기에서 점프도 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신원에 대한 미스터리와 함께 DB 쿠퍼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큰 강탈 중 하나를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50년 동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용의자가 있었고 1980년에 콜롬비아 강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현금 묶음이 있었지만 DB 쿠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FBI는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고 없이 맑은 날에 추락한 비행기와 관련된 기이한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군사 기밀 때문일까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항상처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벨도 활성화해주세요. 이 영상의 도달 범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팔로워 여러분. 에어링구스의 712편이 추락한 이후 5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비행기가 터스커록 근처의 바다로 떨어진 진짜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8년 3월 24일 비행기는 아일랜드 해안의 터스커록 근처 차가운 바다로 떨어져 탑승객 61명이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르크에서 런던까지의 짧은 거리 노선은 그날까지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하늘은 맑고 기술적 경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조사자들을 여전히 오싹하게 만듭니다. 12,000피트, 급강하중. 몇 초 후 비행기는 사라졌습니다. 철새인 백조의 충돌이 고려되었지만 더 어두운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712편은 영국의 미사일 시험 지역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는 군사 표적으로 오인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로열 네이비의 HMS 펜로페는 근처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지만 영국 정부는 어떤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비행 기록부의 사라짐으로 이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파편들이 터커록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2024년 아일랜드 타임스에 따르면 독립적인 조사는 여전히 이 사건을 확실히 종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에어링구스는 오늘날에도 같은 번호, 같은 노선으로 항공편 711을 운항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론을 공유하고 아래 댓글에서 항공편 711을 둘러싼 미스터스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해양에서 발생한 설명되지 않은 추락 사고부터 해안 근처에서 사라진 항공편까지 가장 비극적인 항공제 디제스터는 하늘이 아니라 산에서 발생한다. 타이 항공 311편이 그 중 하나이다. 당시 아무도 이 항공편이 항공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비행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1992년 7월 31일 에어버스 A310이 방콕을 출발해 네팔 카트만두를 향해 날았다. 탑승자는 113명으로 99명이 승객과 14명이 승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항공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의 마지막 하강을 시작하기까지는 일반적인 국제선이었다. 카트만두의 공항은 당시 작동하는 레이더가 없었고 태국 승무원과 네팔 관제소 간의 언어 장벽으로 인해 주요 지침들이 오해되었다. 파일럿들은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대신 비행 경로를 벗어나 비행했다. 조사관들은 결정적인 내비게이션 실수가 항공기를 치명적인 봉우리들로 가득한 제한 공역으로 이끌었다고 믿고 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약 11,500피트에서 항공편 311이 랑탕 국립공원 근처의 가파른 산벽에 충돌했다. 구조대는 사고 현장에 도달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참담했다. 일그러진 금속, 탄화된 잔해, 그리고 산측에 검게 그은 상처. 항공기는 충돌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수백 미터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 이후로 네팔은 항공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지만 카트만두에 착륙하려면 여전히 정확한 조정과 숙련된 비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악명 높은 타이 항공 311편은 기술과 인간의 깊은 요소가 결합하여 아무도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전체 승무원과 승객이 의식을 잃은 뒤에도 비행기가 계속 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2005년 8월 14일 헤디어스 항공이 522편이 사이프러스의 라르나카에서 출발해 아테네를 경유한 프라하로 향했다. 날씨는 맑았고 보잉 737 항공기는 양호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비행 시작 5분 만에 조종실에서 객실 고도 경고음이 울렸다.
불행히도 이 경고는 다른 덜 중요한 경고인 이륙 준비 경고와 동일한 소리였다. 조종사들은 이를 무시했다. 항공기가 34,000피트로 상승할 때쯤 객실은 빠르게 압력을 잃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펼쳐졌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상태로 승무원과 대부분의 승객은 고고도 저산소증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 항공교통관제와의 통신이 중단되었지만 비행기는 계속해서 비행을 하였다. 그리스를 기지로 한 전투기가 출격하여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접근했을 때 부조종사가 의자에 구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장은 행방불명이었다. 조종실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으며 비행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었다. 그는 훈련받은 승무원이자 아마추어 조종사인 안드레아스 프로드로모였다. 그는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했지만 연료가 거의 바닥났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비극적으로 비행기를 도심에서 멀리 비키게 하는 것이었고 비행기는 결국 산속에 추락하게 되어 탑승객 121명이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이 비극은 설계와 승무원 훈련에 중대한 결함을 드러냈다. 비행 전 점검 중에 압력 조절 시스템이 수동 모드로 설정된 채로 있었던 것이다. 헬리오스 항공사는 곧이어 운영을 중단했다. 이 참혹한 비행은 항공사의 종말을 나타내며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항공 재난 중 하나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다음에는 핵물질을 실은 실종된 항공기와 그 뒤따른 이어리 사일런스에 대해 살펴본다. 1956년 3월 10일 미국 공군의 B-47 스트라토젯이 플로리다의 맥딜 공군 기지에서 이륙했다. 그 임무는 냉전 핵배치 작전의 일환으로 모로코의 벤 게레라 공군 기지까지의 비행이었다. 탑승자는 3명의 승무원과 원자폭탄의 필수 부품인 피사일 매티리얼로 만들어진 2개의 핵무기 코어였다. 대서양에서의 첫 번째 공중급유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중해에서 예정된 2번째 급유 중에 급유기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다. B-47는 만남의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고 항공기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미국과 동맹군은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광범위한 수색을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 조차단 하나의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항공기가 핵물질을 운반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불가사의함을 더욱 깊게 했다. 일부는 이 항공기가 외국 세력에 의해 요격되었다고 추측했다. 다른 이들은 치명적인 공중 분해가 있었던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물리적 증거가 없기에 이러한 이론은 단지 추정으로 남아있다. 화물을 가득 실은 항공기가 잔해, 신호, 소리도 없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 1951년 7월 21일 캐나다 태평양 항공미 3005편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본 도쿄로 이륙했으며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예정된 연료 보급을 위해 착륙할 계획이었다. 기내에는 캐나다와 미국 군인 및 승무원을 포함해 3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알래스카에 도착하기 직전에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비행편이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 도착하지 못하자 미국과 캐나다군은 혹독하고 외딴 유콘의 황야에서 대규모 수색 작전을 시작했다. 3개월 동안 항공기 지상팀과 해군 자원이 35만 평방킬로미터의 험난한 지형을 샅샅이 뒤졌지만 잔해, 수하물 또는 인명유해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더글러스 DC-4 항공기는 신뢰성으로 유명했다. 대부분의 경로에서 날씨는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조 요청은 전혀 수신되지 않았고 비상신호도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항공기가 비행 중 갑작스러운 치명적 고장을 겪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항공기가 미지의 지역으로 이탈했거나 지정학적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많은 승객들이 긴장한 냉전 기간 동안 군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항공편 3005는 캐나다의 가장 큰 항공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눈과 침묵 그리고 시간 속에 잃어버린 유령 비행기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이야기는 전체 조종실을 혼란에 빠뜨린 강력한 폭풍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항공 비극 중 하나로 끝났습니다. 2007년 5월 5일 케냐 항공 507편이 카메룬 두알라에서 나이로비를 향해 이륙했습니다.
그러나 이륙 후 불과 몇 초 만에 항공기는 조밀한 맹그로브 늪으로 추락하여 탑승객 114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 비행은 이미 지역의 심각한 폭풍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다른 항공편들은 대기하기로 결정했지만 프랜시스 바톰 기장은 보잉 737에서 800을 조종하며 위험한 날씨 속에서도 관제탑의 최종 승인 없이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륙 직후 자동 조종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어두운 날씨와 폭우 속에서 조종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고도 300m에서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시각적 단서의 부족으로 혼란스러워한 기장은 항공기가 제어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정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소용돌이치며 늪에 충돌했습니다. 조종석 음성 기록기는 혼란, 지연, 절망감을 포착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공간적 방향 감각 상실과 조종사의 실수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이는 잘못된 의사소통과 피로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어떠한 구조 요청도 없었습니다. 기계적 고장이 아닌 인위적 실수였으며 이는 고급 항공기 역시 조종사의 판단만큼이나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잠시 머물러 주세요. 우리는 100만 달러짜리 미술품 강탈로 이중적 역할을 한 비행의 이상한 실종 사건을 탐구합니다. 항공재해는 꽤 드물지만 보잉 707과 같은 대형 화물기가 흔적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훨씬 더 드뭅니다. 비행기는 도쿄를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6명의 승무원과 유명한 일본 브라질 예술가 마나부 마베의 50점의 희귀한 그림이 실려 있었으며 이들은 12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브라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조종사 중 한 명인 질베르투 아로호드 실바가 조종했으며 그는 몇 년 전 불타는 707을 안전하게 착륙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비행 시작 약 30분 후 첫 번째 체크포인트를 지나면서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제트기는 일본 동쪽 해안에서 500km 떨어진 두 번째 웨이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이루어진 국제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승무원, 화물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론들은 갑작스러운 감압에서부터 계획된 미술품 절도, 냉전의 개입에 대한 유언비어까지 다양하지만 증거 없이 확고한 주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항공 역사에서 가장 기괴한 실종 사건 중 하나인 967편 비행기가 남아 있습니다. 유령 비행기, 예술품과 비밀을 잃어버린 채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예술품부터 공중에서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어떤 추락 사고는 단 한 명이 생존자를 남기고 오늘날 항공계를 괴롭히는 의문을 남깁니다. 1972년 1월 26일 유고슬라비아 항공위 DC-9 비행기가 스톡홀름에서 베오그라드로 가는 중 33,000피트 상공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상공에서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28명 전원이 사망했지만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21세 세르비아인 승무원인 베스나 블로비치가 비행기 꼬리 부분에 갇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음식 카트에 눌려 다른 승객들이 객실에서 빨려나가는 폭발적 감압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거의 10.2km 하강한 뒤 에사르비카 카메니스 마을 근처의 눈 덮인 숲에 추락했습니다. 깊은 눈과 빽빽한 나무가 충격을 완화시켜 그녀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베스나가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그녀는 10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자트 항공사로 복귀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코펜하겐에서의 정차 중 짐칸에 폭탄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하며 이것이 크로아티아 민족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체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스나는 사고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생존은 회복력과 미스터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비행기의 착륙 기어에 숨어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살아남은 한 소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14년 4월 캘리포니아 출신의 청소년 야야 앱디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세노세 국제공항의 울타리를 넘고 활주로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프리카행이 아니라 하와이 마우이행 보잉 767위 착륙 기어 9획에 올랐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항공 역사상 가장 믿을 수 없는 생존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자동차 트렁크보다 작은 공간에 갇힌 야야는 38,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5시간 30분 비행을 견뎌냈습니다. 그곳에서는 온도가 마이너스 60도 화씨로 떨어질 수 있고 산소 농도는 위험할 정도로 희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건을 보호장비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갑자기 떨어진 것과 비교합니다. 공항 직원들은 그가 바퀴 우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지만 그는 다행히도 살아있었습니다. 아시아 의사들은 그의 어린 나이와 낮은 대사율이 그가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믿지만 그는 대부분의 비행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의사들은 그가 저산소증과 추위로 인해 장기적인 신경학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의 의도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야야의 도전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 중 누구도 이런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어프랑스 항공 447편이 미스터리는 항공 역사에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가장 무서운 항공 재앙 중 하나로 여겨진다. 2009년 6월 1일 에어프랑스 항공 447편과 에어버스 330기가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파리로 가는 도중 대서양 상공에서 사라졌다. 탑승객과 승무원은 총 228명으로 모두 실종되었다. 이 항공기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조종사를 도와주는 첨단 기술로 설계되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 중 하나로 여겨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하게 되었다. 2년 이상 조사관들은 답을 찾지 못했다. 블랙박스는 대서양 수면 아래 3,900m가 넘는 깊이에서 숨겨져 있었다. 드러난 것은 잔해의 파편과 비행 마지막 순간에 전송된 불길한 자동 메시지들 뿐이었다. 결국 데이터는 비행 중에 공기 속도를 측정하는 피토관 센서가 얼어붙었다고 보여주었다. 신뢰할 수 있는 속도 판도값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었고 조종사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비행기의 수평을 유지하기보다는 기술을 올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항공기가 실속하고 추락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실은 비행기가 안데스를 향해 사라진 섬뜩한 전파를 살펴본다. 1947년 8월 2일 영국 남미 항공기 CS-59편 일명 스타더스트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산티아고로 비행하던 중 사라졌다. 아브로 랭카스트리안 항공기에는 외교관, 사업가, 그리고 그의 재킷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난 미스터리한 여행자를 포함해 6명의 승무원과 5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경로는 안데스 산맥을 가로지르며 경험이 풍부한 파일럿과 능력이 뛰어난 항공기에겐 도전적이지만 익숙한 비행 경로였다. 예상 착륙 몇 분 전 칠레 관제탑은 이상한 최후 통신을 수신했다. 스탠백. 이 메시지는 3번 반복되었다. 그리고 라디오 침묵이 이어졌다. 칠레와 아르헨티나군은 대규모 수색 작전을 시작하여 몇 달 동안 안데스를 샅샅이 뒤졌지만 단 하나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50년 넘게 스타스트는 항공 역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여겨졌다. 일부는 외계인이 납치했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1998년 산악인들이 엔진 부품과 얼어붙은 유해를 발견하게 되면서 높은 속도로 빙하에 충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가시성이 좋지 않고 내비게이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스탠덱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이 콘텐츠를 즐기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다음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멋진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